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많죠. 네. 실제 시험에 나와도 좀 어려운 수준들입니다, 이게. 자, 우선 아는 것부터 먼저 갑니다. 자, 1번은 일단 O, 답은 불러주고요. 자, 1번은 O고 2번은 X. 자, 통정의 표시는 2번 채권자치 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입니다. 설명해야 되고, 4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철회를 가지고 철회가 됐건 무효가 됐건 말았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자, 4번은 맞습니다. 자, 5번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그런데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해놨는데 자기 스스로 싫다면은 굳이 그 사람 인정해 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 틀렸습니다. 그럼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 말이죠. 자, 허위 표시가 되면 무효가 돼서 보호받지 못할 자가 지금 민법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받죠. 그럼 병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갑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돌려주는 것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건 병의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갑하고 더 친하면 돌려줄 수도 있죠. 자, 그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6번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중요범위 착오가 안 되는데 정려나 신용매매와 같이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래에서는 중요범위 착오가 되죠. 그 다음에 시가, 즉 가격의 착오나 소유권의 기속, 누구한테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 남의 물건도 사고 파는 계약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 물건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죠?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을이 6월 달에 갑한테 등기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아직 을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 집은 아직까지 누구 집입니까?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 만나서 전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등기 받아서 나중에 넘겨줄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자, 나는 자기 물건 팔았나요? 남의 물건 팔았나요? 타인의 권리 매매도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전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죠. 그럼 지금은 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니까 아직까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니까 아직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도 나중에 받아와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에 관한 착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하고 이제 9번은 같은 이야기인데 제3자의 사기에서 제3자는 이 대리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피용자는 해당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7번. 자, 9번 가시면 그럼 대리인이 사기치면 강박을 하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래서 9번도 맞고. 자, 8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8번은 틀렸습니다. 자, 10번.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사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둘이서 합의를 하면 이런 거 있죠. 이거 싸게 주는 거니까 대신에 와서 환불 금지 이런 거 있죠.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건 법과는 다른 특약을 하면 법이 사라지고 합의만 우선하는 거니까 이런 걸 임의규정. 사기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사기꾼이 사기를 쳐놓고 이야기하기를 조금 이따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와서 취소하기 없기다. 이거 사기칠만 하죠 앞으로. 자, 그 특약은 유효가 돼야 된다, 무효가 돼야 된다. 그럼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사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그렇게 본다는 것. 10번 뒤집어졌죠? 틀렸습니다. 자, 69페이지를 펴니다. 자, 69페이지. 오늘 일일 정리 노트는요, 실제 상당히 수준이 어렵습니다. 처음 지난주에 수업 한번 바짝 듣고 이거 풀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추었다는 이야기는 찍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69페이지하고 이제 79페이지를 비교해 줄 건데, 자, 법률행위는 계약만 있습니까? 단독행위도 있습니까? 그 법률행위는 두 사람과 합의하면 계약이지만 혼자 일방적으로 하면 단독행위가 되죠. 단독행위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계약을 취소한다라든지 LG텔레콤 해지한다라든지 자, 이건 나는 사기당했다고 취소를 하면 취소하는 자도 있고 취소를 받아주는 상대방도 있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취소하죠. 그럼 이건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지만 상대방이 있다 없다. 그럼 이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행위는 상대방이 없어요. 또 소유권의 포기함 생각해봐요. 자, 소유권 포기할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볼펜을 집어 던지는 거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존재하는데, 자, 비신의 표시는 농담이라고 했죠. 농담을 하면 원칙은 유효입니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농담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있으니까 유효가 될 일도 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될 일도 생겨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비진의 표시가 일어나 버리면, 농담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없죠.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태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무효가 될 일은 있다 없다? 그럼 언제나 유효. 그럼 무효가 될 일은 없으니까 언제나 유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의 표시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비진의 표시가 일어나면 언제나 유효다 말 됩니까? 자, 그 1번에 있죠. 자, 그 다음 허위 표시는 개념 자체가 둘이 짜는 겁니까?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짜고 싶어도 짤 사람이 없죠. 그럼 허위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적용이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그럼 1번에 정확하게 보시면, 1번에 상당히 어렵죠. 1일 2월 달에 할 게 아닌데 1일 정리 노트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면 언제나 무효가 될 일이 없으니까 언제나 유효고, 통정의 표시에서는 짜고 싶어도 짤 사람이 없으니까 적용이 없다. 되나요? 자, 69페이지에 책이 어디 있는가 보러 가죠. 그 4번의 적용 범위 1번. 자, 계약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도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된다.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진의 없이 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대방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무효가 될 일은 없다. 언제나 유효다. 있나요? 자, 79페이지. 자, 79페이지에 가면 그 7번에, 그리고 다음 주는 주야 합반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26일 날. 다음 주 주야 합반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려갈 차가 없어. 잘못하면
내려갈 차 없으면 이거 조전 수업도 수업을 안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내려가는 차가, 올라오는 차는 많아요. 근데 내려가는 차가 없어. 옛날에는 저 KTX 같은 거 오래 타고 다니면 그 다이아몬드급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예매하기 전에 그 VIP한테는 미리 줬거든요. 우리는 뭐 하도 이제 차를 많이 타니까 VIP인데 요즘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그 인터넷 가서 해야 되는데 그 겨우 차표 한 장 구했죠. SRT 수세에서 가는 거. 내려가는 차를. 안 그러면 저는 종소이라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제사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그래서 반은 남동생을 갖다 줬는데도 제사가 많아요. 그 제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D세대로 가면 제사가 과연 존재하겠나 싶기도 하고. 79페이지. 자, 108조 허위 표시는 계약 및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 표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있나요? 예, 그것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그 75페이지를 가시면 74페이지. 자,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앞 사람이 권리가 없으면 뒷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공신의 원칙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혹시 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효인자로부터 이어받은 이 경우에는 보호받아라는 조문이 존재하면 보호될 수도 있나요?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허위 표시도 비진위 표시도 착오도 사기강박도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 해제를 가도 표현 대리를 가도 가등기 담보를 가도 명의신탁을 가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명의신탁에서도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받는다는 조문이 있고 가등기 담보에서도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는 조문이 있고 계약 해제를 가도 해제 전이 해제 후에 나누어서 선악불문 선의 어쨌든 제3자 보호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8가지 사건 때문에 을이 만약에 무권리자가 됐다면 뒤에는 보호받을 여지가 생겼죠. 그런데 자, 이제 갑과 을이 허위 표시를 하면 그래서 둘이서 가장매매를 하면 이 매매의 당사자 누구다? 이 가장매매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이 당사자를 제외하면 지구상의 모든 자는 누굽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자로부터 이어받는 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자는 갑과 을이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등기가 갑한테 있을까요? 을한테 있을까요? 허위 표시를 안 했더라면. 허위 표시를 했으니까 을한테 등기를 넘긴 건데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갑한테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럼 병은 을한테 샀을까요? 갑한테 샀을까요? 그럼 이 병이 속은 것은 을을 소유자라고 착각을 한 것은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하는 그 바람에 등기를 을한테 넘겨놓는 그 바람에 을을 소유자라고 믿은 거 맞나요? 그럼 이 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것 때문에 병은 을이라는 자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겁니까?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다면 이해관계를 맺지 않았겠죠? 자, 그럼 이 갑과 을이 허위 표시한 걸 옆에서 구경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이 구경꾼도 제3자죠. 그럼 제3자는 보호하라면서요. 선이기만 하면. 그런데 을로부터 이어받은 자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 안 하면 길거리에 앉으니까. 근데 구경꾼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럼 당사자를 제외한 지구상의 60억은 다 제3자지만 그 60억의 제3자를 다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제3자라는 것은 그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 착오를 기초로 그 계약 해제를 기초로 이 8가지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보호합니까? 그럼 만약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선이고 뭐고 간에 보할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럼 제3자라고 해서 다 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정이 어리 사망함으로써 아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키운다고 건물 다 팔아먹은 줄 알았는데 광남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 자, 이 정은 초상집에서 울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웃고 있겠죠 지금. 그런데 갑자기 갑이 나타나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건 내 건물이다, 너가 아버지하고 짜고서 넘겨놓은 거다. 난 몰라요.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설령 아버님과 당신이 가장매매를 했다고 해도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이니까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상속이 되는 것은, 정이 상속을 받는 것은 허위 표시를 했기 때문일까요? 을과 정이 부자지간이기 때문일까요? 그럼 이 부자지간이라는 관계, 상속의 기초는 부자지간이라는 관계죠. 그럼 그 부자지간이라는 관계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놓은 관계입니까? 원래 있던 관계입니까? 그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네요. 그럼 이 자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럼 상속받은 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하게 안 따져도 돼. 일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자, 두 번째. 자, 갑이 A한테는 1억을 줄 게 있고 B한테는 1억을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B한테 받아서 A한테 갚으면 되죠. 갚을 돈은 갚기 싫죠. 받을 돈은 받고 싶고. 그래서 친구 찾아가서 내가 B한테 1억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거 내한테 사가라. 그걸 내가 왜 사? 아니, 우리 산 것처럼 좀 짜자. 실제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실제 사지도 않아놓고 산 것처럼 둘이 짰죠. 그럼 채권의 가장양도 또는 가장채권양도 허위 표시가 일어났죠. 그랬다가 나중에 A가 와서 돈 갚아라고 하면 돈 없다. 아니, B한테 받을 돈 있잖아. 그거 받아서 내한테 갚아. 그거 벌써 받았는데 우리한테 팔아먹었는데 그럼 판돈은 그 강원랜드 갔다 왔는데. 그래서 A가 집에 가고 나면 어리 B한테 돈 받아서 서로 5천만 원씩 나누기를 할 수 있죠. 자, 채권의 가장양도라는 이 허위 표시에서 이 채무자는 이것 채권 양도를 가짜로 하는 바람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까? 원래 존재하던 자입니까? 이 자는 채권 가장양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자죠. 그럼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아니다? 그럼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오늘 3번. 3번에 있나요? 오늘 3번.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허위 표시의 경우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보호받을 만한 제3자가 있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서 보호하지 않는 제3자도 있겠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 기본서거 74페이지에 우선 제3자의 의미,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포괄승계인은 상속 생각하시면 돼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있죠? 그 다음 그 이번에 자,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 보호합니까? 선의 무과실의 제3자 보호합니까? 그럼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야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이 보호하죠. 그럼 시험에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지 과실,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옵니까? 그럼 과실도 있어야 된다. 무과실을 요한다. X죠? 그렇게 시험 쉽게 나올 때를 기대하세요. 그렇게 시험에 정답이 2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2번에 있죠?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놨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 건 다음에 하면 되고. 자, 이제
75페이지 위에 선의의 제3자도 아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게 여기 있죠. 돌려주면 돼. 자, 이 병은 돌려주는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쥐는 을한테 돈 주고 샀나요? 돈 주고 샀죠. 그런데 갑이 와서 우니까 돌려준다는 이야기죠. 이 병은 직업이 뭘까요? 자선 사업하나요? 자, 병은 돌려주고 나면, 자, 돌려주고 나면 병은 어디 간다? 병은 스스로 갑한테 집을 돌려줬죠. 그럼 병은 을한테 가서 내 돈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아. 그래서 병은 무효를 주장해서 돌려주고 자기는 을한테 돈 받아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제3자에 속하는 자와 속하지 않는 자에 의해 해가지고 속하는 자부터 해서 76페이지 77페이지 쫙 있죠. 그 중에 76페이지의 최고 밑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거 방금 했죠. 그리고 78페이지에 가면 도표가 제3자에 속하는 자, 속하지 않는 자 했죠. 그럼 한 20개 정도 되죠. 합치면 되죠. 그 하루에 한 개씩 외우면 20일만 하면 다 외우겠죠. 그거 또 까먹고 뭐.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상속받은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있죠. 그리고 한 2개 정도 다 하면 돼. 시험 때까지. 오늘은 요 2개만. 자, 여기가 거의 지난주에 의사표시 남았던 부분입니다. 오늘 대리로 갑니다. 그럼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부동산은 무권리자한테서는 권리가 탄생할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법에서 보호하라고 하면 보호받을 제3자도 있죠. 그 제3자는 당사자를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리입니다. 대리. 자, 이 대리인데 제일 먼저 가장 기초부터 좀. 이 대리는 어디에 적용될까요? 자, 남을 대신하는 게 대리죠. 대리가 적용되는 영역은 어디다? 어딜까요? 적어놨잖아요, 실판에.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리는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불법은 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을한테 대리는 실제 행동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갑은 물건 팔고라고 시켰죠. 을은 대신 나갔죠. 그리고 병하고 계약했죠. 그럼 갑을 대신해서 행동을 하는 자는 을이고,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주택이 넘어가고 돈이 넘어가는 효과는 을한테 생긴다, 갑한테 생긴다. 그럼 갑의 주택이 넘어가고 병의 돈이 갑한테 가는 거지, 을은 행동을 했을 뿐이지 효과를 가져가는 자가 아니죠. 그게 대리란 말이에요. 대리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합니까? 법률 효과는 누가 가져간다? 법률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는 제도. 행동하는 자와 효과를 가져가는 자가 다른 것. 이게 대리란 말이에요. 그럼 갑이 을한테 살인 청부를 시켰다. 을이 가서 A를 죽이고 올 수 있죠. 경찰이 을 잡으러 오겠죠. 경찰이 을 잡으러 오니까 을이 한다는 이야기가 니는 옛날에 민법 공부도 안 했냐? 대리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지만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는 제도다. 그래서 죽이기는 내가 죽여도 잡아가는 건 갑 잡아가라. 말 된다 안 된다. 그럼 불법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중에서도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재산상의 사법행위에 적용된다. 재산 문제의 대리가 되는 거지. 토지를 대신 팔고라고 할 수 있어. 내 대신 이 집을 월세를 좀 놔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신분행위를 대리하면 안 돼. 그럼 신분행위 대리하면 큰일 납니다. 17살짜리 딸이 있으면 아버지는 법정 대리입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네 아들 잘 크냐? 야, 우리 아들 올해 17인데 과기대 보냈다. 야, 머리가 너무 좋아. 우리 딸도 과기도 보냈는데 그럼 둘이서 놓은 이세는 굉장하겠다. 야. 그래서 친구하고 아버지하고 술 한잔 먹고 계약을 하고 딸한테 와서 짐 싸라. 일주일 뒤다. 자,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대리했잖아요. 미성년자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혼인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이혼 대리할 수 있다, 없다? 큰일 날 소리죠. 자, 그럼 신분행위는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재산 문제는. 그 대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건 사고 파는, 빌려주고 하는 이런 재산 문제에서나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 그럼 이 대리에서는 크게 갑과 을의 관계가 하나 나오겠죠. 을과 병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럼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이걸 우리는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렇게 부른다.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런데 시험은 물론 중요성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80,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20, 갑과 병의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치지도 않아. 대신 물건 팔러 간 자는 어리죠. 자, 그럼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서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키워드가. 갑은 시킨 자입니까? 을은 대신 팔러 간 자입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대신 팔고 오라고 시키는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갑과 을 사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갑이 을한테 내 대신 물건 팔고 오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대리권 수여 행위를 글자가 기니까 좀 줄이자. 그게 수권 행위란 말이에요. 대리권 수여 행위를 줄여서 우리는 수권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수권 행위가 있었다면 을은 남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그럼 남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럼 있을 유자를 쓰면 을은 유권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자, 갑이 을한테 시킨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누운 사이에 아들이 얼굴도 비슷하겠다, 목소리조차 비슷하겠다, 그 도장하고 어디 있는지 다 알겠다, 들고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실제로 남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그런 권한이 없는 자가 사고 쳤죠. 그걸 무권 대리. 그럼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수권 여부에 따라 유권 대리가 있을 수도 있고 무권 대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유권 대리가 되면 을은 남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이만큼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까? 그게 대리권의 범위 문제. 그럼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럼 할 수 없는 것은 대리권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애매한 게 있겠죠. 그럼 그런 것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지? 따져보면 되고.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남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대리권 남용하면 어떻게 해결하지? 대리권이 있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 사라지는 거지? 자, 대리권이 소멸하려면 있어야 소멸합니까? 없는 대리권이 소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리권이 있었어야 소멸이라도 합니까? 있어야 남용할 거라도 있나요? 있어야 범위라도 논해보나요? 자, 우리 뭐하고 있나요? 유권 대리. 유권 대리 하고 있죠. 유권 대리에서는 이런 게 논점이다. 그럼 대리권이 없으면 을은 남의 물건을 팔 자격도 없는 데 가서 사고 쳤죠. 그럼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자는 누구다? 갑 아니면 병. 그럼 본인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대리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좀 따져야 됩니까? 예, 요거 따지는 게 무건대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무건대리에서는 사고 친 자는 보호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된 갑과 병을 각각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우리 민법에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조문들이 존재하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는 것. 자, 이거 하면 갑과 을의 관계를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을과 병의 관계는, 을은 갑의 물건을 대신 가서 파나요? 그럼 남의 물건을 대신 파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대리행위죠. 그럼 여기는 수권, 여기는 대리행위. 대신 파는 매매가 되든 대신하는 임대차가 되든 항상 을과 병에서는 대리행위. 그럼 여기서 대리행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서는 한 번 가든 두 번 가든 세 번 가든 수권을 하는 쪽이지 남의 물건을 대신 파는 쪽이 아니죠. 그래서 머릿속에 삼각형을 딱 그려놓으면 여기는 수권, 여기는 대리행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 이 부동산 소유자 등기부 등본 떼면 소유자 누구다? 등기부 등본 떼면 소유자 갑이죠. 그 남들 눈엔 지금 누가 팔로 났나요? 여러분이 병이면 을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팔로 나온 자는 을이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을의 입장이면 병을 안심시켜야 되죠. 뭐라고 안심시킬까요? 제가요, 제 물건 팔러 놓은 게 아니고 갑의 물건을 대신 팔러 놓은 사람입니다. 갑을 위해서 온 겁니다 라고 밝혀야 된다, 안 밝혀야 된다? 그럼 갑을 대신해서 온 나라고 밝혀야 되겠죠. 그럼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다, 갑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라, 이름을 나타낸다, 현명이란 말이에요. 이름 명자, 나타날 현자. 그럼 남의 물건 대신 팔 때는 현명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 현명 처음 보나요? 처음 보나요? 지금 지갑에 명함이 있다 없다? 누구 명함이든 있다 없다? 다른 사람 명함이라도 하나는 있겠죠. 그럼 자, X 주식회사 영업과장 갑 이런 게 있겠죠. 그럼 X 주식회사를 대신해서 물건 팔러 다니는 갑이나 갑의 물건을 대신 팔러 다니는 을이나 형태는 같죠. 그 명함을 보면 현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명함이 바로 현명이라. 자, 그럼 이렇게 해야만 병은 안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기가 자기 물건 팔러 다니다가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럼 남의 토지를 대신 팔러 다니는 과정에서도 사기 칠 수 있고 사기 당할 수 있죠. 그럼 대리행위에서 사기 강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사기 강박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사기 강박을 하면 어떻게 되지? 따져봐야 됩니까? 자, 17살짜리가 지 물건 팔러 다니면 나중에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남의 물건을 17살짜리가 대신 팔러 다닐 때도 취소할 수 있나? 남을 대신할 때도 꼭 능력이 있어야 되나? 지가 지 물건 팔러 다닐 때는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던데 남의 물건 팔 때도 그런가? 따져봐야 됩니까? 집에 가면 되겠네. 다 했죠? 이게 대리라. 대리 다 했죠? 80%, 20%다 했죠? 자, 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죠? 그걸 이제 하나씩 보러 가자는 거예요. 방금 했던 거를 쫙 펼쳐줬잖아요. 자, 머릿속에 대리가 이렇게 크게 놀아줘야 됩니다. 대리가 어떤 거다, 앞으로 우리 어떤 거 공부하는 거다, 이런 거 그래 놓고 이제 하나씩 미시적으로 보러 가는 거. 강의하는 패턴은 맨날 똑같습니다. 크게 한번 쫙 펼쳐놓고 안에 하나하나 모자이크 맞추는 것. 그리고 크게 펼쳐줘야 뭐 뒤에 뭐가 있는지 알지. 자, 첫 번째 이제 대리행위를 보러 갑니다. 자, 대리행위는 을과 병의 관계라고 했죠. 그럼 이제 기본서 102페이지에 대리의 삼면관계 나오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시험 논리는 아니지만 기본이니까. 자, 대리 효과의 기속에서 제일 중요한 1, 가장 기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지만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기속한다 있죠. 이게 대리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위에 가면
대리관계와 사자관계라고 되어 있죠. 아까 대리는 사실행위는 대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아빠가 그 막걸리 계약을 해서 막걸리를 계약만 했지 갖고 오지 못했는데 니가 가서 갖고 와 이렇게 아들한테 주전자 하나 맡길 수 있다 없다. 3, 40년째 는 그렇게 했잖아요. 주전자 갖고 와서 막걸리 한 잔 받아오라고. 그럼 계약은 아버지가 했고 막걸리 받아오는 게 법률행위는 아니죠. 사실행위죠. 그렇게 막걸리 대신 받아온 자를 우리 뭐라고 한다? 심부름꾼. 심부름꾼이 사자입니다. 그 사자 있죠. 그럼 대리하고 사자는 약간 다르죠. 대리는 스스로 의사결정한다 안 한다. 그런데 사자는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한 것을 대신 행동만 하는 자지 그 자는 의사결정하지 않는다. 심부름꾼. 사자 한자 잘 봐야 돼요. 백수의 제왕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랑이 사자 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 사자 하지 마시고 그 심부름꾼 사자. 자, 그 기본 봐놓고 113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을과 병의 관계에서는 현명을 하라고 했나요? 그럼 남의 물건을 팔러 가는 자는 현명을 하라고 했죠. 그럼 원칙은 이렇게 갑 대리인 어디다 이렇게 밝히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왔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라는 거. 그럼 이렇게 밝힌다는 것은 결국 대리인 자신의 계약을 하러 왔다고 밝히는 거다. 본인의 계약을 하러 왔다고 밝히는 거다. 그럼 이건 본인을 위해서 온 것임을 밝히라는 거죠. 그럼 본인을 위한다는 뜻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을이 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그 모든 법적인 효과를 내가 아닌 갑한테 기속시키게 하겠다는 생각인 것인지. 자,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이익을 위한 거다. 법률 효과다. 그럼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겠다는 뜻이지 항상 본인에게 이득이 되겠다는 생각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대리가 이득을 뜻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자기 물건 팔 필요가 없어. 이제 남만 시키면 돼. 항상 이득이 난다면. 자, 그럼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에게 법적인 효과를 가져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동은 내가 했지만 잘 되든 못 되든 집 넘어가는 것은 갑한테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손해 봤든 덕을 봤든. 자, 여기.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명을 안 하면 매매계약서란에 매도인란에 이렇게 을이라고 탁 돼 있으면 자기가 자기 물건 팔러 온 것처럼 보이나요? 그럼 이거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 대리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건 대리가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지가 지 물건 팔러 왔다고 취급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계약서에는 을의 이름만 밝혀졌지만 병은 을이 갑의 물건을 대신 팔러 왔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굳이 대리를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갑의 악이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대리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게 답니다. 현명은 이 세 가지가 다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매매계약서에는 을 이름밖에 없어. 그런데 매매계약서하고 같이 첨부된 서류 하나가 이 토지를 을한테 대신 팔로 보냈다는 갑의 위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명을 안 했지만 병은 이것이 갑의 물건을 대신 팔러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자, 이때는 효과가 을한테 생긴다, 갑한테 생긴다. 그게 대리란 이야기죠. 행동은 을이 했지만 효과는 갑이 가져가는 게 대리잖아요, 지금. 자, 이제 이게 현명이죠. 자, 그 한 테마 다 했다는. 자, 113페이지. 자, 남의 물건 팔 때는 현명하라고 했죠. 자, 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행동은 을이 했는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버리면 을이 아닌 갑한테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밑에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돼 있나요? 예컨대 셋째 줄 대신 사러 왔으면 매수인 갑, 위 매수인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한다 있습니까? 그럼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지금. 자, 뒤로 넘어가서 2번.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있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 그럼 현명을 안 하면 이제 어찌 되느냐?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 현명을 안 했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온 것으로 보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다시 대리로 봐주죠. 자, 그럼 이제 115페이지 4번. 자, 대리인이 형식상 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보통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한다. 현명을 안 했는데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로 봐준다죠. 즉 갑과 병의 계약이 된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지 물건이 아닌 갑의 물건을 대신 팔러 왔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매매 계약이 된다. 있나요? 이게 현명 답니다. 현명은 요만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남의 물건 대신 팔 때는 현명해야 되나요?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닌가요? 현명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었으면 대리로 인정해 주나요? 이게 다라고. 이게 딱 요만큼 인정한다. 자, 여기까지가 현명. 자, 그럼 이제 현명 끝났죠? 자, 이 대리행위의 하자. 자, 남의 물건 팔러 다니면서도 사기치고 사기 당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자, 요렇게 화살표를 끄면 누가 누구를 사기쳤다는 겁니까? 을이 병을 사기쳤죠. 자, 만약에 화살표를 요렇게 끄면 병이 을을 사기쳤죠. 자, 그럼 을이 병을 사기친 경우는 지난주에 했다 안 했다?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했잖아요. 대리인이 사기치면 제3자의 사기다 마치 본인이 사기친 것처럼 취급받는다. 본인이 사기친 것처럼 취급받으니까 병은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자, 상대방 측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누가 속인 거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해서 도장을 찍은 자는 사기 당한 자다, 사기 친 자다. 사기 당한 자. 상대방 측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대리인이 속인 거다, 대리인이 속은 거다. 이게 대리인이 사기친 경우. 그럼 대리인이 사기친 요 화살표가 되면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죠.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대리인 측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대리인이 속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달라. 이렇게 사기당했죠. 갑이 속았나요? 을이 속았나요? 갑은 물건 팔고 오라고 시켰지 현장에 나간 자가 아니죠. 그럼 속은 자는 누구다? 그럼 이게 진짜 속은 거 맞아? 이거 사기 되는 거야? 강박 되는 거야? 이 모든 판단은 갑을 기준으로 한다, 을을 기준으로 한다. 속았다 안 속았다, 알았다 몰랐다, 이건 갑이다 을이다. 그럼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을 때는 하자의 판단 기준은
속았다 안 속았다의 판단 기준은 대리인이 되는 거 맞나요? 자, 대리는 효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그럼 사기당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죠? 취소할 수,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사기당하면 우리 취소할 수 있다가 법에서 정해진 110조 효과잖아요. 110조에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하자의 판단 기준은 대리인인데, 그럼 그 하자로 생긴 법률 효과는 누가 가져간다? 자, 그럼 속기는 을이 속았지만 취소는 누가 하는 거다? 갑이 하는 거다. 그 을이 속았지만 취소권은 갑이 가져가는 거. 그럼 이렇게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속았다 안 속았다의 판단 기준은 을이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기당했는지 강박당했는지 결정을 하지만, 그래서 생기는 취소권은 을이 행사한다, 갑이 행사한다. 다만 갑이 나는 병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계약은 을이 했으니까. 그럼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네가 속았으면 취소도 네가 하고 오라고 을한테 다시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취소에 관해서도 별도의 수권을 하면 그때는 을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야, 중환자실에 누워서 여기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림 좀 사와라. 그림 감상이 유일한 취미니까. 이 친구가 그림 사러 갔단 말이에요. 갑의 부탁을 받고. 그림 볼 줄 몰라. 갑하고 친한 거지. 그럼 그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림 사오라는 부탁을 받고 전시회관에 가면 뭘 주로 보게 될까요? 그림 볼 줄 모르는데 그 가격, 이 그림 얼마인지 보게 되지. 얼마인지 보다가 뭐야 이거? 공이 왜 이래 많아? 공이 왜 끝도 없어? 물방울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물방울을 그려놨는데 28억이라 무슨 물방울이 28억씩 합니다. 칸딘스키에 추상하는 그 정도 해. 그래서 28억씩 하는 걸 보고서는 이 을이 그림 볼 줄 모르죠? 무슨 그림이 28억이야? 물방울이?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세야지. 한 개당 얼마야 이게 그럼? 요게 28억이면 요 물방울 한 개당 지금 얼마짜리야? 세야 되겠죠? 한참 세고 있는데 뒤에서 병이 그림 볼 줄 아시네. 그 추상화 아무나 보는 그림이 아닌데 그림에 좀 조예가 있나 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어리면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할까요? 에이씨 다 세가는데 다 세고 있는데 또 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래요? 고개 끄덕일래요? 고개만 끄덕이면 이동은 하죠. 한참 고개 끄덕이다 보니까 손에 그림 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한테 사기당해서 이런 그림을 한 개 사온 거죠. 곰발바닥이죠. 곰발바닥을 고우라는 낙관만 보고 1억 주고 사온 거예요. 어디 가서 15,000원짜리를. 자, 사기당했다 안 당했다? 사기당했다 안 당했다의 기준은 을입니까? 뒤로 넘어가는 건. 을이 사기당했는데 왜 갑이 뒤로 넘어갔을까요? 그게 대리라니까. 대리. 대리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지만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는 제도. 그럼 갑이 기절했겠죠? 기절하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옆에 중환자실에 같이 누울래? 아니면 빨리 병 찾아가서 계약 취소하고 돈 찾아올래? 하겠죠? 그럼 취소권을 준 거다 안 준 거다? 그럼 을이 취소하러 갑니까 이제? 가면 병은 있을까요? 튀었을까요? 그래서 그 전시관에서 잠복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병 잡아야지. 그런데 정의라는 사람이 그 그림 앞에서 고개를 딱 끄덕이는 폼이 일주일 전에 내가 끄덕이던 폼하고 똑같죠. 그래서 찾아가서 저기 그림에 조예가 있나 봐. 그림 볼 줄 아시네. 이 곰발바닥 팔고 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죠. 뭐 맨날 사기당하고 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기당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지. 여러분 사기당하면서 살았죠? 남편한테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번에는 을이 정을 사기칠 수 있다 없다?
그럼 정은 갑의 눈치 봐가면서 취소합니까? 언제나 취소합니까? 그러는 거죠. 속고 속이고. 자, 대리인 측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 측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진다. 대리인의 하자는. 자, 이만큼 보러 갑니다.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116조 1항.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나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다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다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알았다 몰랐다 당했다 안 당했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있나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3번을 보시면 요컨대 대리행위의 효력이 착오나 사기 강박, 선의 악의 과실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 하자로 생기는 효과, 즉 취소권, 무효주장권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기속한다. 효과는 본인이 가져간다고 했죠. 앤더 우리는 한 개 더.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도 했죠. 대리인이 사기치면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알았다 몰랐다의 기준은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앞장으로 가서 115페이지 가면 116조 조문 2항 있죠.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법조문 1, 2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쫙 강의할 때마다 불러줄 때 제대로 봐야 돼요. 법조문 8문제 나오거든요. 많아요. 8문제는 5분의 1이라. 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암호예요. 암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저도 처음 몰랐어요. 그 선배한테 이것 좀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아. 네, 그런 선배가 좋은 선배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혼자서 깨달으래. 끝까지 사고하래. 끝까지 생각하래. 그래서 나중에 성질나서 생각했다고. 나중에 이 책 저 책 보다 보니까 또 올라. 결국은 해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많이 찾았죠. 그 과정이 공부라.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안 돼. 왜? 1년 안에 해야 되잖아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그 책 잡고 앉아 있었지. 자, 갑이 을한테 병의 토지 200평 좀 사와라. 이렇게 매수 대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사오라고. 을이 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샀어. 사고 나서 보니까 180평이. 20평이 부족하죠. 그럼 이제 갑이 20평 대금 깎아달라. 부족하다. 20평 대금은 좀 깎아달라고 요구했겠죠. 근데 이런 평수가 부족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담보 책임은 나중에 법조문을 찾아가시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응감액 청구가 되는데 처음부터 평수 부족한 사실을 알고 사면 대응감액 청구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고 사면 20평 대응감액 청구하죠. 알고 사면. 그래서 갑이 대응감액 청구하니까 병이 네 알았잖아. 너는 처음부터 이 땅이 180평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 라고 할 수 있죠. 알았다 그래. 그런데 실제 사러 갔던 을이 몰랐지 않냐. 내가 사러 안 갔지 않냐. 을이 사러 갔지 않냐. 을은 몰랐다. 그러니까 대응감액 해라. 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대리에서는 판단 기준이 대리인이다 본인이다. 그럼 그 논리만 하자면 선의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대리인이 선의니까. 근데 이때만큼은 대응감액 청구를 못해. 그게 116조 1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116조 1항은 뭐가 안 맞죠? 자, 갈까요? 특정한 법률행위, 병의 토지 200평 사오라고 하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200평을 사왔을 때는 갑은 자기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그래 놓고 대리인이 몰랐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있죠? 그럼 이건 1항과는 반대되는 예외죠?
1항에서는 대리인을 항상 표준으로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를 표준으로 결정했죠. 이런 예외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령이 하자. 자, 그게 이제 116페이지 2번 제2항에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 그 대리인의 능력 116페이지를 보면 117조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인의 행위 능력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능력은 크게 두 개거든요.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행위 무능력자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바뀌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한 능력자의 미성년자도 있고, 그 옛날에 금치산자, 즉 성년 후견 개시된 자, 그리고 옛날에 한정치산자, 한정 후견 개시된 자, 이런 자들이 있다. 어쨌든 상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게 알면 돼. 그냥 상태 안 좋다. 근데 생각 못하는 자가 의사 무능력이죠. 이건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사람 생각하면 돼. 정신 이상도 있고, 명정자, 명상에 잠긴 자, 아무 생각 없는 자. 술 먹고 테이프 끊겨봐요. 아무 생각 없어. 자, 그럼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상태에서 찍은 계약서를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럼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찍은 계약서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물건 팔러 다닐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남의 물건 팔러 가는 17살짜리는 17살이라도 관계없다. 자기가 자기 물건 팔러 갈 때는 17살짜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남의 물건 팔러 갔을 때는 행위 능력 필요 없다고 했죠. 17살짜리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이 대리인은 남을 대신하는 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행위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의도를 했더라면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의사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행위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고 읽힙니까? 그런데 하필 법을 만들 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만들었죠. 뒤집어 생각하면 남을 대신하는 자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자, 갈까요? 17살짜리 남의 물건 대신 팔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상태에서는 계약하면 안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됐잖아. 그럼 남의 물건을 대신 파는 자는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자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 물건 판다고 도장 찍었건 남의 물건 판다고 도장 찍었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갑이 17살짜리한테 물건 대신 팔고라고 시킬 수 있다 없다? 이제 있죠. 그럼 이거는 법에서 대리권을 준 겁니까? 갑이 준 겁니까? 갑이 수권해서 준 겁니까? 이걸 임의 대리, 자기 임의로 줬으니까. 그런데 7살짜리 아들이 있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대리를 하죠. 이건 7살짜리 아들이 대리권을 준 걸까요? 법에서 정해진 걸까요? 그럼 대리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을 수 있죠. 자, 17살짜리가 남의 물건 대신 팔 수 있는 임의 대리 될 수 있죠. 17살짜리가 법에서 지정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문은 임의 대리도 가능, 법정 대리도 가능. 그럼 17살짜리도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몇 살 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18. 원래는 불과 5년 전까지는 남자 나이 18세, 여자 나이 16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입니까? 성년입니까? 그럼 혼인신고는 받아주는 나이지만 부모 동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 받아야 돼. 그럼 부모 동의 받아야 혼인신고 되죠? 그럼 혼인신고가 되면 이제는 미성년자일까요? 성년으로 취급받을까요? 16살인데도 성년으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고고장 갈 수 있다 없다? 이제 16살이 성년으로 취급받았죠? 고고장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자, 선거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민법상의 재산 문제 할 때나 성년으로 취급받는 거지 다른 데서 다 성년이 아니라고 결혼해도.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럼 법률상 부부다 아니다? 부부가 아니죠? 근데 다음 해에 아들 낳을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 미성년자입니까? 근데 애 낳죠? 자기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친권자다 아니다? 생모는 친권자죠? 법정 대리인이다 아니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되구만. 미성년자도 지금 법정 대리인 됐잖아요. 그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애가 애 놓으면 돼요. 자, 근데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남자 여자 둘 다 18세로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는 16살이 맞아, 여자 나이가. 왜? 이게 16세를 뭐라고 할 거예요, 한자로? 낭낭은 18세. 16세를 방년.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나이라. 여자 나이 16살이 가장 꽃다운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춘향이 이몽룡이하고 눈 맞았을 때가 그 광안로에서 눈 맞았을 때가 16살이죠. 16살이 제일 꽃다운. 생각을 해봐. 나이 50되면 어직 하나면 죽었어. 60까지 살면 오래 산다고 환갑잔치해줬어. 그럴 때는 16살이 꽃다운 나이 맞아요. 지금은 8, 90 살죠? 그럼 여자 나이 30은 돼야 돼. 꽃다운 나이가 되려면. 지금 16살은 도시락 2개씩 들고 다니면서 까먹고 있잖아요. 무슨 꽃다운 나이래. 그래서 이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의사됩니까? 이 법정 대리인도 행위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한 계약을. 왜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 줬을까요? 얘가 볼 때는 갑이 37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노원 있을 수 있죠. 그건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 계약은 불공평하다고 본 거예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계약을 취소하든 인정을 하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미성년자 자신을 위해서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맞죠? 손해볼까 봐. 맞나요? 자, 그런데 대리인이 17살이죠. 이자가 물건 파는 계약할 수 있죠? 손해볼 수 있다 없다? 손해는 어리 본 거다, 갑이 보는 거다. 그럼 취소할 이유가 없지. 그럼 17살임을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17살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손해볼까 봐 말려주는 제도인데 남의 물건 대신 팔았을 때는 손해보는 거다 안 보는 거다? 누가 손해본다?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20살짜리 임명하든지. 지가 17살짜리를 임명했으면 모든 것은 지가 덮어 쓰는 겁니다. 자, 다시. 본인은 대리인이 17살임을 이유로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대리인은 스스로 17살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지가 지 물건 팔려고 한 게 아니죠. 자, 상대방은 17살이다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17살임을 이유로 취소해? 병은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17살임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대리인이 17살이었을 때 17살짜리가 계약했다는 사유로 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갑도 안 되고
을도 안 되고 병도 안 되죠. 요대로 시험에 나와서 1.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갑, 2. 을, 3. 병, 4. 갑과 을, 5. 없다. 답은? 그게 사업시험. 그게 사업시험 문제예요. 갑을 병 그대로 줘놓고. 대리인의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 116페이지. 117조 읽었죠? 자, 1. 본조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본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있나요? 대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없다고 했죠? 상대방도 안 된다고 했죠? 아무도 못해. 결론 그거. 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아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법정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도 있다고 했죠? 애가 애를 놓으면. 자, 우리 20% 다인 겁니다 지금. 을과 병의 행위 했다 안 했다?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현명을 해야 되죠. 현명을 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나 알아봤죠. 속고 속이면 어떻게 되지 봤죠. 요게 20%라는 거예요. 쉬었다가 수권 보러 갑니다.